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기하이고요. 천재교육 교과서입니다. 자, 연택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중간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총 3시간 동안 공간좌표 모두 공부를 했었고요. 점유 좌표, 내분점, 외분점 9까지 해가지고 모두 내용을 다뤘습니다. 사실 공간좌표 같은 경우 공간도형에 비해서 내용 조금 간단하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내가 고1 때 배웠던 내용들을 약간 확장을 시켜가지고 2차원에서 3차원 넘어가고 때문에 결국 좌표가 하나 더 늘어난 것 뿐이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보통은 고난도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면 보통은 이제 구의 방정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점유좌표하고 내분해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사실 어렵게 나와봤자 해봤자 대칭이동까지 정도가 될 것 같고 좀 더 어렵게 되자면 9에서 이제 어렵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뒤에 나가기 두 문제가 다 이제 9와 관련된 문제 출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혹시 시험 대비하고 계신다면 이제 9에 좀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공부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미리 다 풀어 오셨죠? 저는 풀다 전체 문제 시작을 할 거고요. 혹시 안 푸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풀어 보신 다음에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저는 교과서 148쪽에는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자, 점 P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자, 점 P를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으로 활동합니다. 자, YZ 평면.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 여기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YZ 평면이 되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5가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점 P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5라고 둘게요. 사실 엄연히 뭐 보자면 지금 YZ 평면하는 건 x가 0인 거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점 P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뭐 엄연히 보자면 전 밑에 쪽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여기 P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5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대칭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도 정확히 데칼코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돼서 정확히 대칭이다. 그럼 요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1인 거니까 그쵸? 요 거리도 1 돼야겠죠? 따라서 점은 어떻게 된다? 그쵸? 점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4,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여기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점 P를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그쵸?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그럼 어떻게 하자? 그쵸? 여기 없는 부호를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쵸? 여기 지금 보게 되면 Y도 없고 Z도 없기 때문에 Y의 부호하고 Z의 부호를 모두 바꿔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다 바꿔주게 되면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돼요. 원점 어떻게 하자? 그러면 x, y, z 부호를 모두 바꿔주는 거였죠. 따라서 얘는 그렇죠. 1, 4, 마이너스 5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다음 두 점 제거율 구하시 어떻게 하자? 그쵸? 좌표끼리 차이를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를 취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결국 3분 AB 길이는 3-2의 제곱 플러스 2-1의 제곱 플러스 4-2의 제곱을 합한 다음에 루트를 취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얼마다 루트 6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3분의 AB 길이를 구하는 문제 마찬가지죠? 자, 그럼 어떻게 하자? 그쵸? 일단 먼저 마이너스 5 더하기 4의 제곱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제곱 그리고 3 빼기 3의 제곱을 해준다고 합한 다음에 루트를 취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 더하기 1 더하기 0이어가지고 정답 얼마다? 루트 2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내분점, 외분점, 중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죠. 그쵸?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죠. 자, 2대 1로 내분한대요.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 점을 제가 P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럼 P의 좌표는 2 더하기 1 분의 그쵸? 그리고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요. 계산해보시면 결국
얼마 나오나요? 1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분모가 지금 3인 것이고 분자가 3인 거니까 그쵸? 1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2 더하기 1분의 계산해 보시게 되면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5여가지고요. 3분의 9 해서 이거는 3 나온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쵸? 자 Z좌표 같이 가보겠습니다. 2 더하기 1분의 여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1 곱하기 1이어가지고요. 3분의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피의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1, 3, 마이너스 3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요. 이번에는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네요. 그쵸? 그럼 이 점을 제가 Q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Q의 좌표 한번 구해 볼까요? 자, 그럼 Q의 좌표는 결국 2-3분의, 그쵸? 그리고 해주게 되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쵸? 따라서 분모가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15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y좌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해주게 되면 2 마이너스 3분의, 그쵸? 그리고 2 곱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해주시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1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11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z좌표 계산해보게 되면 2 마이너스 3분의 여기 해주게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5, 그쵸? 마이너스 3 곱하기 1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분자가 마이너스 13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13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좌표 결론적으로 계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5, 그리고 11, 13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번 선분 AB 중점 구하라고 했으면 중점 어떻게 하자? 그쵸? 대응을 좌표끼리 어떻게 하자? 평균을 구하듯이 계산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3과 3이 중점 어디죠? 0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좌표를 제가 M으로 둔다면 0, 5 더하기는 7이죠? 따라서 얘는 2분의 7 그리고 1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좌표는 0, 2분의 7, 마이너스 2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9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어떻게 하자? 그쵸? 결국 우리가 원을 구했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9를 구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2, 3, 1이고요. 반중에 이거는 2인 9를 해주면 풀이 쓸 것도 없죠. 그쵸?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쵸?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플러스 z-1의 제곱이 얼마다? 바로 4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심의 좌표가 1, 2,0이고 반점 1, 1,에 지나는 9이요. 어떻게 하자? 일단은 9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중심이 조작되고 반지름 모으니까요. 반지름을 r로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z 제곱이 r 제곱이 되는 건데 이 9가 어디 지난다고? 지금 1,1,에 지난다고요. 결국 요거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1-1 지금 0이죠. 그쵸? 따라서 1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얼마인가요? 12r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다 했죠? 따라서 그 9는 뭐가 된다?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z제곱은 12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지기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 나아가기 이제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49쪽 문제입니다. 자, 세점 꼭지점과 삼각형 ABC 무게중심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AB 측값 결과하는 문제죠. 사실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제 풀어봤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려우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자? 결국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평균을 구하듯 해주는 거 사실 뭐 이거를 이제 A, B의 중점을 구하고 그리고 그 중점과 점C의 2대 내분점을 구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그렇게 푸는 분은 거의 없죠. 사실 그렇게 나온 원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무게중심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 3분의 x 언더 x2 x3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을 가자는 거였습니다. 그쵸? 따라서 해보시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여서 계산해보게 되면 결국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은 b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요. 따라서 b가 얼마나 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인 것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가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2는 어떻게 된 거냐면 3분의 a 더하기 4 더하기 1이어가지고요. 계산해 보시면 결국 6은 a 더하기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a는 1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1이죠. 해보게 되면 얘는 3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c여가지고요. 계산해보게 되면 결국 얼마인가요? 3은 1 더하기 c가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c가 2라고 확정이 되겠죠. 따라서 a, b, c 모두 구했습니다.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2라고 다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정사형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아마 이 문제 보시고 약간 좀 뒤를 겁먹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사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풀었었냐면 결국 평면하고 평면이 있는 다음에 그 평면이 이루는 각을 또 구해가지고 결국 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는 두 점 A, B를 포함한 평면이 있겠죠. 왜냐면 지금 평행하지 않은 두 점인 거니까. 결국 이거 평면을 또 구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거 XY 평면하고 또 이거를 각도를 막 그려가지고 구해가지고 한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이거 그렇게 풀려면 사실 벡터의 개념 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벡터를 배우지 않았어요. 공간에서 벡터를. 그쵸? 그때 사실 그렇게 푸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쵸?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쵸?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정사형을 시키면다는 뜻은 어떤 뜻인 거냐면 모든 점을 다 그 평면으로 정사형 시킨 다음에 그것이 길이를 구하는 거였어요. 이때 다 나왔죠. 뭐죠? 그쵸. 결국 지금 문제에 주어진 A하고 B라는 점, 요 점들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XY 평면에 대해서 정사형 시킨 다음에 그 점들이 길이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볼게요. 결국 정사형 시켰을 때 그 좌표를 한번 저는요, A'하고 B'을 둘게요. 볼게요. 그럼 A 프라임 B 프라임 특징이 뭐예요? 지금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XY 평면에 있어요. 그럼 좌표는 특징이 뭐죠? 여기서는 누가 0이죠? Z 좌표가 0인 거예요. 그쵸? 그거 이용해서 끝나는 문제죠. 따라서 A 프라임 좌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1,3,0이 되는 것이고요. B 프라임 뭐가 된다? 1,-3,0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얼마다? 그냥 A 프라임 B 프라임 길이는 그쵸? 6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끝. 되었죠. 그래서 사실 별거 없는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사형 정의를 이용해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렸다. 왜냐면 평면에 대해서 뭔가 구해야 되는 사실 그거는 벡터의 개념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공간 벡터는 현재 교과서 상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셔가지고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점 A, B와 Z축이 점 C를 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변 B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일 때 점 C의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막 점을 일일이 그 점을 평면이죠. 공간에 나타내가지고 그리려고 하면 사실 잘 안 풀려요. 왜냐하면 공간이 점을 일일이 표시해줘야 되고, 더군다나 점 C가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쵸?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냥,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것만 그냥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가볼게요. 사실 문제에서 원한다면 지금 변 B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라 했어요. 그쵸? 그럼 사실 이미 힌트를 다 준 게 뭐예요? 결국 피타고라스를 쓰는 의미죠. 따라서 얘는 변 BC의 길이의 제곱은 변 AB 길이의 제곱 더하기 변 AC 길이의 제곱의 이미 힌트를 준 겁니다. 그쵸? 결국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점 C가 뭐예요? Z축이 점이래요. 그럼 점 C 좌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확정은 지을 수 있죠. 뭐라고? 0,0,A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C가 사실 그 0,0,A니까 A, B, C 좌표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쵸? 그러면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BC 제곱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B가 5,1,2고요. 0,0,I예요. 그쵸? 따라서 5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냥 5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보게 되면 3분 AB 길이의 제곱은 3-5의 제곱, 그러니까 4가 될 것이고요. 4-1의 제곱, 9가 될 것이고요. 1-1의 제곱, 1 될 것이고요. AC 길이 제곱 같이 가보게 되면 결국 9 더하기 16 더하기 A-1 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요 같은 경우에는 전개를 그냥 쭉 해볼게요. 전개해 주시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25 더하기 1인 거니까 더하기 30인가요? 그쵸? 더하기 3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정리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인데요. 4 더하기 9 더하기 14고요. 14 더하기 23, 23 더하기 16은 39고요. 1 더하기 더해주면 40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차항 4제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2a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가지고 플러스 10이죠. 그쵸? 플러스 10이어가지고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5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좌표가 확정이 됐죠? 따라서 뭐다? 0, 마이너스 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c 좌표는 0, 마이너스 5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거 푸실 때는요, 여러분들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결국 a-2의 제곱 더하기 26인 거고요. 그리고 정리해 보시면 a-1 제곱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14, 3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거를 이제 a-2의 제곱 마이너스 a-1의 제곱이 13이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합차공식 이용하면 상관은 없어요. 합차공식 이용해 보게 되면 결국 2a-3 곱하기 그 다음에 뺀 거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쵸? 이용해주게 되면 2a-3이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5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전개를 하든 아니면 합차공식 이용하든 상관없다는 거 여전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결국 뭐냐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알았던 거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보통은 뭐가 주어졌나요? 그죠? 점이 좌표가 주어졌으면, 그쵸? 근데 이번에는 점이 좌표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걸 구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쵸?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나? 방식을 제가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사실 제가 추천드린 방식은 사실 두 번째 방식이거든요. 뭐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전혀 진짜 감을 못 잡을 경우 쓰는 방식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좀 두 번째 풀이 방식을 좀 내재화시켜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방식은요, 어떻게 푸는 방식이냐면 다 연장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시면 결국 육면체가 지금 두 개가 주어졌어요. 그거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연결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 쭉 시켜 보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전체 지금 파란색까지 연장한 도형이 뭐가 되냐면 정확히 그쵸? 육면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직육면체. 그쵸? 결국 볼게요. 결국 PQ는 뭐가 되는 거냐면 PQ는 그쵸? 이 직육면체 뭐가 되는 거예요? 대각선 길이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직육면체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밑변 길이가 얼마 되는 건가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되고 여기 길이가 1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밑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높이가 얼마인가요? 높이가 3 더하기 1에서 역시 여기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여기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오점면체가 5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연결시켜 보게 되면 결국 삼각형 OPQ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풀입니다. PQ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냐면 선분 P5의 제곱 더하기 선분 OQ의 제곱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P5의 제곱은 뭐냐면 또 밑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대각선 길이에요. 그쵸? 결국 피타고라스 해주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OQ가 이미 길이가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4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가 얼마? 33이죠. 그래서 봐도 사실 PQ의 길이가 확정이 되는 거죠. 얼마도? 루트 33으로. 되셨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좋은 풀이긴 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인데요. 자, 지금 우리 문제를 보시면 다른 문제 차이점이 뭐죠? 앞에 다른 문제는 다 뭐가 주어졌냐면 점들의 좌표가 지금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문제 차이점이 뭐예요? 좌표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좌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볼게요. 좌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 점에 어쨌든 우리가 뭔가 좌표에서 막 거대 계산할 때는요, 한 점이 원점이면 개편합니다. 그쵸? 엄청 편해요. 그쵸? 결국 한 점에 원점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점피를 한번 원점을 잡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좌표축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가 y축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z축 되는 것이고요. 다시 그릴까요? 여기가 z축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결국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인 거라고요. 그럼 전 p가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뭐라고? 그쵸? 0,0,0. 우리는 그럼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q의 좌표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자, q를 가볼까요? 일단 x좌표는 얼마인가요? x좌표. 지금 보게 되면 p는요 뒤쪽으로 더 q는 앞쪽 한번 나와 있어요. 그쵸? 즉 여기가 원래 p하고 똑같은 평면 위치가 되는 건데 앞 한가 나와 있는 거니까 x좌표가 얼마? 1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q는 1,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y좌표는 여기 3이고요. 그쵸? 여기 1이기 때문에 여기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z는요 1 더하기 3에 마찬가지로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결국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한 거기 때문에 결국 PQ의 거리는 루트 1 더하기 16 더하기 16이어가 똑같이 얼마 나온다? 루트 33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그 어느 다른 점들이요 원점 잡아서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PQ의 거리를 구할 때 두 개 중 하나가 원점이 좀 편하잖아요. 그쵸? 당연하겠지만 Q의 원점을 잡아서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풀어봤고요. 이제 9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 B에 대하여 YZ 평면의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고요.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점 B의 좌표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YZ 평면이요.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한대요. 자, YZ 평면 특징이 뭐였죠? YZ 평면 특징. 그쵸? YZ 평면이라는 거는 뭐였었나요? 정확히 그쵸? 어느 좌표가? X좌표 0이었어요. 그쵸?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X좌표가 0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선분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이 X축이 있대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외분점이 뭐가? 그쵸? Y좌표하고 Z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인 것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분점, 외분점 모두 다 구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냥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결국 부터 해볼까요? 내분점 보여볼게요. 내분점의 X좌표입니다. 내분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 지금 몇 대 몇이냐면 2대1 내분이에요. 그쵸? 따라서 2 더하기 1분의 결국 2A 더하기 1이죠. 여기서 얼마가 됐는데요? 0일이요. 그쵸? 따라서 A가 얼마 확정됐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부담 볼게요. 그 다음에 외분점 갈게요. 외분점의 Y좌표 갈까요? 외분점의 Y좌표 지금 보시면 3대2 외분이거든요. 그러면 3-2분의 결국 해주게 되면 Y좌표인 거니까 3B 6인 거 알 수 있겠네요. 얘가 0일이요. 따라서 B가 얼마? 2로 확정되는 것이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외분점 Z좌표. 외분점의 Z좌표 같이 가볼게요. 외분점의 Z좌표. Z죠. Z좌표 계산해 보시면 요 같은 경우에는 3-2분의 그리고 3C 더하기 2인가요? 그쵸? 얘가 얼마다? 0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C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B 좌표는 결국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죠? 이런 식으로 결국 필요한 것만 구해서 풀자는 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도약하기 같이 문제 볼게요. 10번입니다. 자, 전 4,0,0,0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의 2인 9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원점 O에 대하여 선분 OP 길이가 2루트 3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점 여타에는 도형의 길이를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어떻게 이제 구할 것인가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쵸?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사실 요 풀을 이제 우리가 대수적으로도 풀 수 있고, 기하적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풀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게 되면, 일단 9가 있다 생각합시다. 이런 식으로 9가 있어요. 여기 9가 쭉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뭐다 했냐면 점 4,0,0,0이 중심이래요. 여기 4,0,0,0인 거고요. 자, 이 중심을 제가 여기 A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원점 5인데요. 사실 보시면 지금 요 9의 방정식은요. x-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z제곱 얼마? 4가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여기 원점을 대입해보게 되면 x는 0, y는 0, z는 0 대입해보게 되면 식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쵸? 따라서 원점이라는 건요. 9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거예요. 9 밖에 한 점이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여기를 제가 결국 보게 되면 원점 5가 있는데 잘 보시면 지금 4,0,0,0이고요. 원점은요 0,0,0,0이기 때문에 사실 4,0,0,0,0,0이죠. 근데 뭐 어디에 있는 점인 거예요? 결국 x축에 있는 점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거겠죠. 그쵸? 따라서 이런 식으로 쭉 점에 쭉 확정했을 때 이렇게 확정해 보게 되면 요쯤에 뭐가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0,0,0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요 길이가 2가 되는 것이고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고요. 요게 마찬가지로 얼마 2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우리가 이제 구할 건 뭐냐면 OP의 길이가 근데 그 P가 뭐냐면 반지름의 9 위를 움직이는 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 얼마나 된대요? 2루트 3이 된대요. 2루트 3.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인가? 일단 볼게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9 위에 한 점인 거니까 이렇게 잡아봅시다. 여기 얼마예요? 여기가 반지름 2죠. 그 잘 보세요. 2하고 4하고 2루트 3입니다. 1대 루트 3대 2죠. 따라서 결국 P가 어떻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직각이 되면 정확히 이 점이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2루트 3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특수각에 의해서. 되었어요? 그럼 P가 잘 보세요. P가 또 어디 있는 거냐면 생각해 볼게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그 접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확히 반대쪽으로 생기죠. 이쪽에도. 이쪽으로도 접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접선이 생겨가지고 결국 요 길이도 뭐가 된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된다? 이웃도 3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되었죠? 그러면 결국 이 길이가 얼마? 이웃도 3이 되도록 하는 그 점 P가 어떻게 모여지는 것이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볼게요. 그러면 요걸 한번 쭉 가볼게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한번 소설만 내려볼게요. 되었죠? 자, 그러면 보게 되면 지금 뭘 알 수 있냐면 그냥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에다가 삼각형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지금 2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지금 2루트 3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국 이렇게 수선을 그었어요. 제가 수선바를 그었어요. 그럼 뭘 알 수 있나요? 여기 h가 되게 되면 2 곱하기 2루트 3하고 뭐가 같은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4h가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h가 얼마가 된다? 루트 3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되었어요? 좋아요. 자, 이제 그럼 볼게요. 결국 점 P가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있을까요? P고 여기도 점 P가 가능한 거예요. 그쵸? 원이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그쵸?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원? 그쵸? 이런 식으로 되는 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점, 초록색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점들 거리가 얼마? 다 3이 되는 그 점들이 모임이 되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 점들이 다 무언가지 뭐다? 결국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어요? 따라서 결국 우리는 이 원에 대한 뭘 구하는 거예요? 결국 둘레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둘레를 구했어요. 얼마 나고? 루트 3이 나고. 따라서 그럼 나도 뭐다? 둘레길이는 뭐다? 그쵸? 2파이 루트 3파이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쪽에서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이라는 거에 약간 좀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기하적인 풀을 좀 풀어드린 거고요. 대수적으로 풀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워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 원하고 뭐 교점이거든요. 교점. 그럼 볼게요. 지금 이 P를 제가 x, y, z 줄게요. x, y, z라고. 그러면 일단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P가 9 위의 점인 거니까 x-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얼마?
4인 걸 알 수 있는 거 추가적으로 5하고 p 사이가 얼마래요? 5p 사이 거리가 이 루트 3이래요. 그쵸? 그러면 그걸 이용해 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2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z제곱 얼마다? 12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한번 연립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얼마? 12-x제곱인 거니까 위식에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x-4의 제곱 더하기 12-x제곱이 얼마? 4가 되기 때문에 그쵸? 정리해보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더하기 12가 4가 되어서 8x가 얼마 된다? 24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x가 얼마? 3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x 3에서 다시 대입할게요. 대입해주면 뭐가 나온다? y제곱 더하기 z제곱 얼마? 9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결국 이 초록색이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이 y제곱 더하기 z제곱 얼마? 9라는 1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되겠죠? 네. 여기 잠시만요. x가 3인 거니까 여기가 죄송해요. 3인 거 알 수 있는 거겠죠. 9가 아니라 그쵸. 따라서 결국 뭐다? 얘는 뭐다? 결국 방정식이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얼마? 그쵸. 3이기 때문에 결국 반증의 루트 3인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똑같이 2루트 3파이로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웠죠? 좋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봤고요. 마지막 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점 P와 구 위 점 Q에 대해서 선분 PQ의 중점이 나타낸 도형의 건너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건너비라 했기 때문에 사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구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그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한번 이거는 대수적인 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문제 보시면요, 구 위 점 Q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Q를요, 그냥 x, y, z라고 둘게요. 그러니까 q를 제가 x, y, z라고 한번 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q의 중점이래요. 그쵸? 그러면 pq의 중점을 제가 m으로 표시해주게 되면 얘는 2분의 x 더하기 6이고요. 2분의 y 더하기 2고요. 그리고 2분의 z-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맞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중점이 나타낸 도형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를 한번 A로 표시해보고 얘를 B라고 표시해보고 얘를 한번 C라고 표시해보는 좀 간단하게 좀 식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해 가시죠? 그럼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X는 2A-6이 되는 거고 그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2B-2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C가 뭐가 되는 거냐면 2C 더하기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되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보시면 X하고 Y하고 Z가 Z예요. 죄송해요. 여기 다시 쓸게요. Z하고 Z가 뭐죠? 어디 위의 점인 거예요? 지금 9 위의 점이에요. 그쵸? 그러면 결국 이것들을 제곱해서 넣으면 얼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9가 나오거든요. 9. 이해 가시죠? 따라서 결국 x제곱 더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뭐냐면 2a-6의 제곱 더하기 2b-2의 제곱 더하기 2c 더하기 4의 제곱이 이거 얼마다? 얘가 9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가보시면 얘를 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a-3의 제곱 되는 것이고요. 2의 제곱 곱하기 b-1의 제곱 되는 것이고 2의 제곱에다가 c 플러스 2의 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로 묶을 수 있죠.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a-3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 더하기 c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a-3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더하기 c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다? 4분의 9죠. 그럼 얘 뭐죠? 9죠. 즉 a, b, c는 a, b, c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9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중심이 얼마? 중심이 지금 3, 1,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3, 1, Z가 2C 더하기 맞죠? 네. 3, 1,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 그쵸? 2분의 3인 거죠. 그쵸? 따라서 반지름이 2분의 3인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건너비 구하야 돼요. 건너비 공식 뭐였죠?
4파이 r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4파이 곱하기 4분의 9여가지고요. 정답은 9파이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10번 시험지 보시면 뭔가 9를 가지고 약간 좀 고난도 문제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공간좌표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온다면 보통은 9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교점을 가지고 혹은 뭔가 기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근데 특히 지금 문제 보시면 계속 계산 좀 복잡합니다. 그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 꼼꼼히 하는 연습이 좀 중요하다는 거 해주시고요. 혹시 틀린 문제 있으시다면 강의 끝난 후에 다시 혼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드디어 기하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3단 전체에 대한 대단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제 수가 16문제 정도 되는 건데요. 문제가 마찬가지로 뒤로 가서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 때문에 한번 전체 배웠던 내용 공간도형하고 공간좌표 배웠던 다시 복습해 보신 다음에 혼자서 시간 되셔가지고 문제 푸셔가지고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